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이제부터는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입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4년 8천만 달러 계약은 토론토가 FA 투수에게 준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본인이 지정하는 10개 구단에 대한 트레이드 거부권을 보장받았는데요. 옵트아웃과 옵션이 들어있지 않은 깔끔한 4년 계약입니다. LA 다저스에서 7년 동안 뛰면서 5,400만 달러를 벌었던 류현진 선수는 이번 4년 8천만 달러 계약을 통해 메이저리그에서의 생애소득이 1억 3,400만 달러가 되는데요. 참고로 2002년 텍사스와 5년 6,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박찬호 선수는 생애소득이 8,500만 달러, 2014년 텍사스와 7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맺은 추신수 선수는 생애소득이 1억 4,700만 달러입니다. 다저스는 류현진 선수에게 포스팅 비용 포함 8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부상으로 인한 공백도 있긴 했습니다만 1억 2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활약을 하고 다저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에 입단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에 남기를 바랐는데요. 아마 류현진 선수도 그랬을 겁니다. 토론토가 첫 제안부터 4년 계약이었던 반면 다저스는 류현진 선수에게 이적을 포기할 만큼의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류현진 선수는 다저스를 마지막까지 기다려보고 나서 결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이글스와 다저스에서 등번호가 99번이었던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에서도 99번을 달게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토론토는 1977년 창단 후에 99번을 단 선수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88번을 달았던 선수가 한 명, 77번을 달았던 선수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류현진 선수의 이번 이적에 따른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류현진 선수는 지명타자 제도가 있는 아메리칸 리그에서 뛰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셔널리그에서 홈런 하나를 치고 와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어떤 투수들은 타석에 나서지 않고 주루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메리칸 리그를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투수 타석이 없는 아메리칸 리그는 선발 투수에게 더 어려운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평균 자책점 차이를 보면 아메리칸 리그 선발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이 0.4 정도 높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번 이적을 통해 미국 야구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야구는 뉴욕을 중심으로 시작된 스포츠이고 메이저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 그리고 양키스와 함께 메이저리그를 이끄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공격력이 대단히 강하다라는 건데요. 조정 득점 생산력, WRC 플러스 순위로 보면 류현진 선수는 올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16위, 24위, 26위, 28위 팀들을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는 메이저리그 2위를 차지한 양키스와 6위 보스턴, 그리고 9위 템파베이가 있습니다. AL 동부는 평균을 냈을 때 공격력이 가장 강한 지구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번 이적으로 콜로라도 쿠어스 필드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측 펜스가 대단히 짧은 양키 스타디움은 오른쪽으로 퍼올리기만 하면 홈런이 쏟아지는 구장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페네이 파크는 그린 몬스터로 인해 2루타가 많이 나오는 구장입니다. 추신 선수가 좋아하는 볼티모어 캠든 야즈도 장타가 정말 많이 나오는 구장인데요. 토론토 로저스 센터 역시 투수에게 유리한 구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저 스타디움,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 샌디에고 페코 파크가 투수에게 유리하고 애리조나 체이스 필드 역시 습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중립구장이 됐음을 감안하면 구장 요건도 더 불리해졌습니다. 3년 연속으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위를 한 토론토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팀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명예전당 선수인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아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역시 명예전당 선수인 크랙 비조의 아들 케반 비지오, 단테 뷔셋의 아들 보 뷔셋, 그리고 제프 쇼의 아들 트래비스 쇼가 내야를 이루는 혈통야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마운드는 198cm의 장신으로 퓨처스 게임에서 103마일까지 던진 적이 있는 네이트 피어스의 내년 데뷔를 기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론토는 내후년인 2021년 류현진 선수와 유망주들로 구성될 선발 로테이션을 위해 체이스 앤더슨, 테너 로워크,
그리고 올해 요미우리에서 센트럴리그 투수 3관왕을 한 야마구치 슌을 영입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스탑갭, 그러니까 리빌딩 완성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징검다리 선수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성적 하락으로 야구 인기가 잠시 식긴 했지만 토론토는 야구 열기가 뜨거운 곳입니다. 1990년 스카이돔, 현재 로저스 센터를 개장한 토론토는 1992년, 1993년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에 성공했는데요. 양키스를 제외할 경우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마지막 월드시리즈 2연패 기록입니다. 토론토는 1991년부터 93년까지 메이저리그 최초로 3년 연속 400만 관중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17 시즌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 3위, 4위에 해당되는 관중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토론토는 강력한 교민사회를 자랑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김씨네 편의점 시트콤을 재밌게 본 바 있습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는 경기 전 루틴으로 자리 잡은 감자탕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토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 전해드릴 게 상당히 많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